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코에 생긴 알러지 비염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힐링 약사 서우모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저도 사계절 중 가을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을이 오면 알러지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알러지 비염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발생 나이와 가족력, 두 번째로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증상의 발현입니다. 세 번째, 증상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발생 나이와 가족력을 말씀드리면 보통 5세 이하에서 알러지 비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2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면 알러지 비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비염은 가족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환경은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시다가 심한 알러지 비염에 시달리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요, 개나 고양이 털에 의해서 알러지 비염이 유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비염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가 정해져 있는 코스를 따라가면서 생기는 증상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알러지 마치라고 합니다. 알레르기의 자연경과 과정입니다. 영유아 때는 아토피, 조금 크면 천식, 사춘기 이후에는 비염으로 이완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면 노인성 천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코에 생기면 알러지 비염, 하기도나 폐에서 나타나면 천식,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 피부염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는 뿌리가 알레르기입니다. 코 질환에서 중이염이 되고, 중이염에서 부비동염, 부비동염에서 천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러지 비염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오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코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코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멀티 가전제품입니다. 환풍기와 공기청정기를 합해 놓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코는 대뇌와 눈의 과열 방지를 하고요. 컴퓨터로 말하면 컴퓨터의 환풍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식혀주고요. 안구 건조증도 안 생기게 합니다. 코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코 줄이 두 개 있어서 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코에는 코 옆에 동굴들이 많아서 머그잔 한 잔의 물이 다 들어갈 만큼 공간이 넓습니다. 이 코 옆에 있는 동굴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부비동. 코는 코 옆에라 해서 부, 비는 코비, 동은 동굴입니다. 그래서 부비동. 그래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것을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은 우리 몸에 네 쌍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 눈썹 사이 이마에 있는 전두동 한 쌍, 그리고 눈 사이 코뼈 속에 있는 상월동 한 쌍, 그리고 위턱뼈에 있는 상악동 한 쌍, 그리고 눈 뒤에 부비동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나비 모양의 저평동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비동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요. 비강내 압력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비점막에 생성된 분비물을 배출시켜 줍니다. 그리고 목소리 낼 때 공명시켜 줍니다. 성악가들이 하는 거 있죠. 오, 이런 목소리 낼 때도 부비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사고와 생명 유지 활동을 할 때 생기는 열을 식혀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눈과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머리에 이렇게 동굴들이 많다니. 만약에 우리 머리에 이렇게 동굴들이 없다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오래 앉아있거나 더군다나 100m 달리기나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비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물주의 걸작품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눈 뒤에 있으면서 가장 뒤에 있는 그 나비부당의 저평동은요, 중요한 호르몬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의 환기장치 역할을 합니다. 과연 알러지 비염을 증상 완화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염증 치료하면서 원인 치유할 것인가? 저는 이 알러지 비염은 코비 염증형 염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아오는 염증 치료약인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권하고 있습니다.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코에 뿌려주는 스프레이인데요. 그럼 약국에서 사는 나잘 스프레이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나잘 스프레이, 나잘은 코가 노지잖아요. 네이즐 스프레이, 코 스프레이 이런 뜻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파는 나잘 스프레이는 증상 치료에 좋습니다. 우선 콧물이 줄줄 나고 그럴 때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사는 나잘 스프레이를 쓰시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염증 치료제인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염증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 발생한 비염 환자분들한테는 약국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파는 나잘 스프레이를 권유해 드리고 있고요. 알러지 비염이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오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하루 이틀 쓴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써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시는 분들에게 6개월 내지 1년을 꾸준히 쓰세요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이렇게 하면 스테로이드? 약을 아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먹는 스테로이드 약은 단기간 쓰면 아주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근데 너무 장기간 쓰면 우리 몸에 약간의 해로운 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에 뿌리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는 99.9% 코에서만 흡수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비염의 치료법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선 조치할 것인가, 후 처치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비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염 치료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회피요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은 당연 피해야 되고요. 개털이나 고양이 털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도 피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꽃가루 피하는 방법은 코로나 때 생활 습관에 됐듯이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청결하게 청소해서 유지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약물은요. 심하지 않은 알러지 비염 환자분들은 제가 과민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약국에 가시면 지르텍으로 대표되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말씀하시면 약사 선생님이 같은 성분인 약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심한 비염 환자분들에게 한다는 저는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오는 염증 치료약인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를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코를 청소한다고요? 우리가 하루 3번 양치질을 하잖아요. 코를 청소해 주시면 비염 예방 및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코 청소는요, 생리식염수를 하는데요. 약국에 가시면 크린쿨 관리자라는 생리식염수를 팝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코를 청소하는 방법은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합니다. X자로 하는데요. 왼쪽 콧구멍을 청소할 때는 오른손으로 생리식염수를 잡고 분무해 주시고, 오른쪽 콧구멍을 청소할 때는 왼손으로 분무기를 잡고 분무해 주십니다. 이렇게 청소하면 코에 생긴 점액, 콕딱지 같은 가피, 알러지 비염의 원인 물질인 알레르겐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건강 수칙에 적용되는 건데요. 좋은 영양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 또 적절한 운동이 많이 도움됩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코에 생긴 알러지 비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는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왔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염증을 치료하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와 제가 직접 조제하는 가루 한약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가루 한약을 환자분들이 오시면 상담 설문지를 통해서 그분의 체질에 맞게 약을 조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정보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